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2부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상황실로 이어갑니다. 3월 13일 금요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보다 110명 늘었습니다. 확진자는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집단 감염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 콜센터, 세종시 해양수산부 공무원 모두 집단 감염된 사례입니다. 이러다 보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연들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디즈니랜드도 닫았고요. 브로드웨이도 멈춰섰습니다. 메이저리그도 연기된다고 하네요. 공연업계 상황이 위기입니다. 제 친구인 이승환 씨는 4월 중순까지 11개 공연이 취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집회 하나 남겨두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미뤄질 거라고 합니다. 공연업계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위기 중에 위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자 이런 뜻으로 가수들이 희망가를 불렀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기획자 가수 이한철 씨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수 이한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제가 아침 시간에 라디오 하는 거 있는데요. 네. 오전에 라디오하고 오전 11시에 퇴근하면 딱히 할 일이 없습니다. 딱히 할 일도 없는데 스튜디오에 나오시지 뭐 왜 전화로 하시고 그러세요? 그러니까요. 저 불러주시지. 갈 수 있는데. 네, 집도 그렇습니다. 가까운데. 그러게요. 네. 공연 상황이 좋지 않죠. 지금 현실적으로 공연을 했다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네. 공연이라고 하면 이제 넓은 의미인데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홍대 앞에서 작은 그 클럽에서 공연하는, 카페에서 공연하는 그런 공연도 있겠고, 네. 대형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도 있겠고, 또 흔히 말하는 행사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 중에 그 어느 것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의 동료들도 다 공연 다 취소됐고, 더 문제는 앞으로 언제쯤 공연을 잡아야 되는지. 그렇죠. 보통 공연장은 이제 공연 있기 한 2달이나 3달 전에 잡는데 네. 잡아야 하는 건지 안 잡아야 하는 건지 그런 것도 좀 혼란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사실 그 공연이 이제 5, 6월 이제 꽃피고 새 날아다니기 시작하면 그때는 공연보다도 바깥에 들로 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공연해야 되는데 지금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렇죠. 특별히 공연장 예약해놓고 취소하면 위약금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근데 그 공연장 그 업주분이나 또 그 출연하는 분들이나 또 같은 눈높이로 이야기를 잘 해가지고 공연을 아예 취소하는 게 아니라 네. 어느 날 하자라고 이렇게 연기하는 방향으로 많이 협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공연장 업주들이나 아니면 관에서 많이 공연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분들도 뮤지션들을 위해서 어떤 좀 대책안을 좀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근데 서울문화재단에서도 예술 창작 활동 선정된 개인이나 단체한테 이렇게 지원한다 그러고 네. 공연장들에서도 그런 거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기다려 봐야죠. 네. 올림픽공원 쪽에 있는 대형 공연장에서는 그런 얘기 안 나옵니까? 거기는 아직 제가 거기서 공연할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분들 갑질이 좀 있는다고 해가지고요. 그래요? 제가 제보를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이승환 씨는 그 동네에서 공연 많이 하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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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뮤지션들이 이렇게 힘든데 그래도 코로나19로 힘든 분들께 응원을 보낸다면서 음원을 발표하신다고요? 네. 지금 녹음은 다 끝났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게 딱 지난주 목요일인데요. 네. 어제 딱 일주일 만에 녹음을 다 끝냈습니다. 모여서 이렇게 녹음하는 것도 네. 조금 눈치 보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 감기 기운 있네 뭐 그런 생각도 있을 거고. 그렇죠. 사실은 이제 녹음 환경이 철저히 밀폐된 공간이다 보니까. 그렇죠. 녹음실에 네. 이렇게 가둬놓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의 그 틀 안에서 뭔가 우리가 아주 특별하고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이제 뮤지션들
그런 어떤 제약이 있으면 그 제약 안에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아주 독특한 창작물들이 나오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저기 유투땡 거기 검색하시면 아실 텐데 예. 기타 줄이 6줄이잖아요. 예. 근데 아프리카의 어떤 뮤지션이 기타 줄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 기타 줄 사기가 힘드니까 그 한 줄로 연주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연주합니다. 그것처럼 지금의 상황을 좀 잘 저희가 활용해가지고 노래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출발했고 이 앨범 제작하는 방식이 각자의 방에서 각자가 할 거를 해가지고 그걸 제가 다 취업해서 그걸 이제 최종적으로 결과물을 만든 방식으로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으로 만들었네요. 그렇죠. 각자의 공간에서 한 소절씩 불러가지고 네. 만든 거예요? 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도 그럼 완성도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진짜 최고급 녹음실에서 녹음한 것보다는 조금 못해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래도 못한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연주를 못하는 게 아니라 네. 음질의 어떤 퀄리티, 해상도가 조금은 떨어져요. 아주 조금은. 완벽하게 튜닝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방에서 있으면 흡음이나 방음이나 이런 게 안 된 공간이니까 조금의 울림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 아주 많이 나쁘지도 않습니다. 예. 그래서 또 그 맛이 있겠죠. 네,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이거를 뮤지션의 방에서 녹음했는지, 작업실에서 녹음했는지, 지하실에서 녹음했는지, 옥탑에서 녹음했는지 모르실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요즘은 노트북 하나에 마이크 하나만 있어도 노래 하나를 방 안에서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언플러그드인가요, 그럼? 그건 아니고요. 연주자들도 드럼 연주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드럼 작업실에서 자기 색깔대로 기타 연주하는 친구는 자기 집에서 자기 앰프에다가 이렇게 녹음을 해서 그렇게 녹음을 했습니다. 누구 참여하셨어요? 되게 많은데요. 그 힙합하는 MC 메타, 또 크라잉넛의 박윤식, 좋아서 하는 밴드, 제이레빗의 정혜선, 커피소년, 또 신현이, 토마스 쿡, 헤이맨, 대구 출신 이상미, 그리고 저희 이한철 밴드 멤버들까지 이렇게 같이 했습니다. 대구 출신 이한철이 주도한 대구 출신도 많이 참여한 그런 BTS를 섭외하셨어야죠. 하고 싶은데요. 뭐 다음 기회에 꼭 같이 하고 싶습니다. BTS 친구들 뭐 생각이 열려 있기 때문에. 아무튼 페스티벌 라인업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 모아서 그냥 페스티벌 하면 굉장히 조금 기대가 되는 member 구성이기도 합니다. 대구가 고향이시잖아요.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은데 고향 상황 조금 들려주세요. 네, 저희 부모님도 다 대구에 계시고 또 친구들도 대구에 많이 있는데 다들 거의 바깥으로 외출 잘 못하시고 제가 이제 이걸 하게 된 것도 아침에 눈 뜨면 부모님한테 안부 전화하고 그리고 하루 일과하고 마지막도 이제 안부 전화 묻는 것으로 일과가 마무리되는데 효자시네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 프로그램 보세요. 더 라이브. KBS TV 프로그램이잖아요. 잘 안 봐요, 저는. 더 라이브를 들어야지 왜 그걸 보고 있습니까? 그래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걸 보는데 오프닝 곡으로 제 노래 딱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최욱 씨가 뭔가 위로의 말을 우리 국민들에게 전하는데 그때 뭔가 이렇게 이거 해라라고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등을 탁탁 두드려주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잘했네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하셨습니다. 이한철 씨는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사회혁신 네트워크 나우 총감독이기도 하십니다. 네.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장애인분들이나 암경험자분들 또 경도인지 장애라고 해가지고 치매보다 좀 앞단계에 계신 분들과 함께 노래 만들기를 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계속 만나면서 노래하는군요. 네, 그분들의 이야기로 같이 작사를 해요. 그리고 이제 만든 노래를 직접 부르셔가지고 음원 발표되고 또 훌라나 우쿨렐레 이렇게 직접 연주하고 춤추실 수 있도록 가르쳐드리고 콘서트까지 하는 걸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룰루랄라 합창단이라고 암경험자들로 이루어진 합창단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 광고 좀 해도 되나요? M 포털 사이트 가셔갖고 어떤 포털 사이트도 좋으신데요. 나를 잊게 하는 우리
나를 잊게 하는 우리 검색하시면 저희가 모집하고 있는 내용들 쫙 나옵니다.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서 네. 그 노래 만들기도 직접 만나진 못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화상 채팅하듯이 해가지고 해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계신 분들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이번에 함께 하실 수 있고, 나는 노래 잘 못하는데 점점점 하셔도 그래도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노래 잘하면 가수 하죠. 네. 이한철 씨 가끔 거리에서 뵙는데 볼 때마다 존경스럽습니다. 네. 광화문에서 자주 뵀는데. 네. 음원은 언제 발매되죠? 광고해 주세요. 월요일, 네. 16일 오후 6시에 발매가 됩니다. 16일 오후 6시요? 네. 뭐라고 검색하면 이 그 음원을 들을 수 있습니까? 방 프로젝트 검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방 프로젝트요? 네, 방하고 방이 연결되어 가지고 네. 그래서 특별한 음악을 만든다라는 의미로 프로젝트명을 정했습니다. 네. 수익은 또 이것도 기부하신다고요? 네, 네. 아니, 얼마나 버신다고. 뮤지션들 좀 쓰지. 근데 요즘 음원 수익이 웬만큼 들어서는 많이 안 나와 가지고, 근데 저는 이 노래만큼은 좀 많은 분들이 들으셔 가지고 네, 제가 이 음원 수익은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 기부할 예정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많이 관심 가져 주십시오. 이 노래만큼은 좀 들어주셔야겠습니다. 청취자들한테 응원의 한 말씀, 네, 광고의 한 말씀 하십시오. 네, 우리가 그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는 멀어져도 우리 사회적 관계까지 멀어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괜찮아, 잘 될 거야, 희망 갖죠. 지금까지 이한철 씨와 얘기 나눴습니다. 저희는 이한철 씨의 슈퍼스타 듣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날 아무 계획도 없이 여기서 울러왔던 너, 좀 머리 둥절한 표정이 예전 나와 같아. 모습은 까무잡잡한 스포츠맨, 오직 그것만 해왔던 두렵지만 설레임에 시작에 네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너만의 살아가야 할 이유, 그게 무엇이 됐든 후회 없이만 산다면 그것이 슈퍼스타.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널 힘들게 했던 일들과 그 순간에 흘렸던 땀과 눈물을 한 잔에 마셔버리자.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3, 4 너만의 인생의 슈퍼스타. 랄랄라님, 멋진 어른이네요. 네, 진짜 어른입니다. 정재님, 괜찮아, 잘 될 거야. 네, 저런 선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따뜻한 사람들이 좀 잘 되는 걸 봤으면 좋겠어요. 이번 음원으로 코로나19로 그
아픈 분들 좀 위로가 됐으면 합니다. 될 것 같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9909님, 총 쏘고 포탄만 안 떨어진 세계대전이라 생각하고 우리나라의 위기관리 능력을 평가받고 기르는 시기라 여기며 버티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위기에 더 강해지는 민족이라고, 나라라고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5533님, 집콕하면서 손으로 만들어 먹는 음식들 많이 하게 되네요. 덕분에 비상이었던 제 요리 실력이 쑥쑥 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많습니다. 오늘은 뭘 해 먹을까 연구하네요. 오늘은 가족들하고 뭘 해 먹을까? 이거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코로나 이 비상 상황을 극복하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요리하면 시간이 잘 간다면서요. 그리고 같이 하다가 보면요, 좀 재밌고 얘기도 나누고, 네, 뭐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나누면 즐거워지지 않습니까? 네. 3330님, 환기시키려 창문을 열 때, 아이들과 공원으로 산책을 갈 때, 꽃나무에 꽃이 피려 할 때, 문득 다가온 봄을 느끼는 때, 집 앞 야채가게에서 파는 햇양파에서 또 한 번 봄을 느끼게 됩니다. 햇양파 장아찌 담궈서 맛나게 먹을 거예요. 시와 요리가 묘하게 절묘하게 버무려진 그런 문자였습니다.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정치자님. 2136님, 택배 반품 받으러 갔는데 고객께서 택배 상자 위에 이렇게 마스크 하나를 올려놨네요. 너무 고맙네요. 네, 사랑을 전하세요. 마스크를 전하세요. 요새 마스크를 많이 이렇게 선물하고 그러면 진짜 사랑한다는 거라면서요. 헤어진 남자친구가 마스크를 선물했대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랬더니 그 SNS에서 그거 엄청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있다는 글 읽었던 기억납니다. 7737님, 진우야, KBS에서 둥지를 틀어. 진행을 잘하는 것 같아. 재밌어. 저는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로 가보겠습니다. 조진주 씨. 오늘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 코스닥 두 시장에서 거래가 일시 중지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기관이 집중 매수에 나서면서 낙폭은 줄어 코스피는 1771.44, 코스닥은 524로 마감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국내 주식시장이 급락세를 거듭하자 정부가 다음 주부터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금융상황 특별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메르스, 사스와는 비교가 안 되는 비상경제시국이라며 전례 없는 대책을 최선을 다해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서울 구로구 콜센터 관련 수도권 확진자가 오후 3시 기준 112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감염 우려가 있는 2월 21일 이후 방문자들을 추가로 파악해 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이르면 모레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대구와 경북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세균 총리는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대통령에게 선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23일로 예정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추가로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생들이 집단 생활과 급식을 하면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돕기 위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전주시는 늦어도 다음 달까지 5만 명 안팎의 시민들에게 52만 7천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내일부터 서울과 경기 지역을 제외한 전국 하나로 마트에서도 공적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합니다. 정부는 마스크 대리구매 시 전자증명서로도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예전 같진 않겠지만 계속 똑똑해진다. 쏙 인터뷰.
속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1부에서 민주당 입장 들으셨죠?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소속의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바쁘시죠? 그렇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세요? 하루를 그냥 마음만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일단 출마를 한 상황인데 네. 그럼 선거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네. 굉장히 지금 막혀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사무실에 전화하고 뭐 이러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 워낙 정책동이고 당의 또 브레인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불려다니시죠. 자,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한마디 하시죠. 저는 뭐 그 어떤 미사력으로 포장을 해도 네. 결국 민주당 버전의 비례 위성 정당이다. 네. 그래서 결국 비판받아 마땅하다. 왜냐하면 몇 석 손해 보더라도 선거개혁, 정치개혁 차원에서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이 준연동형 비례제를. 네. 근데 이제 와서 막 이런저런 명분을 만들어가면서 이런 걸 하니까 저는 참 좀 납득이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이해찬 대표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도 제가 조금 속으로 화가 났는데 뭐라고 하시죠? 일단 미래한국당을 응징하기 위함이다. 네. 라고 하면서 사과 표현을 하셨는데 이 사과 표현이라는 게 그런 걸 막지 못한 데 대한 사과지 예. 같은 방식으로 비례 민주당을 만드는 거에 대한 사과는 안 하셨어요. 아니 선거 제도를 개정한 그 취지가 네. 그렇게 좀 소수 정당 그리고 소수의 목소리도 담자고 했는데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에서도 위성 정당을 안 했어야지. 그렇죠? 그거는요. 네. 개정된 선거법에 이 통합당은 애초부터 반대를 했잖아요. 반대를 했죠. 반대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동의하지 않았던 선거법대로 하면 손해될 것이 뻔한데 그걸 그대로 받기는 힘들고요. 나름의 자구책. 요즘 약간 옹색하잖아요. 아니요. 시쳇말로 그거야말로 정당방이지. 그걸 가지고 민주당이 원래 손해볼 거 감수하고 개혁하겠다. 이래놓고는 똑같은 행태를 벌이니까. 미래통합당에서 그래도 양식 있는 목소리를 내시는 진수희 전 장관님. 미래통합당에서 미래한국당도 안 나왔어야지.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그때 비판하거나 우리 그러지 말자 자성의 목소리 내고 그러시지 그때는 않으셨어요? 이제 통합되기 이전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 남의 당 얘기였다? 시절이었는데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미래한국당을 응징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저는 오만의 극치이고 미래한국당을 심판하는 거는요. 이해찬 대표나 민주당이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해야죠.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심판 하는 건데 그거를 자신들이 비례 민주당을 가지고 그걸 통해서 심판하겠다. 이거는 저는 오만함으로 읽었습니다. 국민을 믿고 가야 되는데. 예. 네. 근데 그럼 미래통합당에 들어오기 전에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 만드는 거는 반대하셨죠? 저는 좀 유보적인 입장이었고요. 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아까 그죠? 말씀하신 네. 정당방위 차원에서 일견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다. 여기나 저기나 좀 그랬습니다. 옹색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의당은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끝까지 참여하지 않을까요? 그건 저보다는 우리 주진우 기자께서 더 잘 아실 것 저는 같은데. 잘 모르죠. 모르세요? 네, 근데 그렇게까지 여러 번 입장을 반복적으로 천명을 했는데 저는 바꾸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정의당은 이번 총선 결과의 유불리 이거보다는 좀 길게 보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네. 저는 그게 맞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서 인터뷰에서 송영길 의원께서 네. 비례 20석까지 그 캡을 씌우자 그 네. 합의에 거의 도달했는데 황교안 대표가 갑자기 틀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 지금 와서 선거법 모양이 그렇게 된 걸 갖고 황교안 대표를 끌어들이는 거는 그거야말로 너무 궁색한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아니 황교안 대표가 자유통합당 미래통합당 대장이잖아요. 대장인데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 통과되는 그 과정에서는 뭐 황교안 대표가 됐든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됐든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입장에 4+1 구성원들이 다 한 거잖아요. 네. 그걸 갖고 이제 와서 황 대표한테 모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네. 미래통합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오늘 김형호 공관위원장께서 사퇴하셨어요? 예. 네, 많은 일을 하시고 가셨어요. 네. 이제 수명이 다 하기도 했어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뭐 하여튼 당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긴 한데 아시다시피 늘 선거 직전이나 공천 막바지에는 뭐 이런 어수선한 게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어수선하고 많이 싸우는 데가 또 선거에서 이기는 것을 자주 어떻게 봤죠. 보면 그 시끄럽다는 게 굉장히 뭔가를 많이 바꾸는 과정에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구나라는 그 반증이기 때문에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강남병이 좀 문제가 됩니까? 글쎄요, 저도 오늘 기사 보고 누가 됐다가 누가 또 철회됐는지를 오늘에서야 알았거든요. 네. 그 지역 얘기는 좀 모르십니까? 잘 몰라요. 근데 그분이 문재인 시계를 찬 거를 어디에 자랑했나 봐요. 그게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는데 그게 그럴까요? 한 공당에서 그 정도 사안 가지고 그랬을까요? 그 한 가지 사안만 갖고 그랬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본인이 SNS에 뭐 올린 거라든지 몇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자세하게 여기 되풀이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네. 그러면 이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장, 네, 비대위원장이 들어와서 이 미래통합당 선거를 지휘합니까? 오늘 제가 방금 오면서 검색한 기사 내용으로 미뤄보면 아니 진수희 장관님 아유 이 당의 정책통이고 아니에요. 제가요. 물어볼 때마다 가장 깊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기사 봤다고 하시면 아니요. 저야말로 이제 지역에서 뭐 있으니까 이제 그런데 네? 거의 80~90%는 응낙을 하신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분이 와서 선거 그러면 공천이 몇 개 조금 조정되겠죠? 그건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김영호 위원장은 사퇴를 하셨지만 그 대행으로 역할을 인계받으신 이석연 공관이 원래 부위원장 하시던 분이 절대 없다고 지금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고 계셔서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결국 무소속 출마하네요. 근데 또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또 유보하겠다. 왜냐하면 김영호 위원장이 지금 사퇴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 자신하고 관련된 공천도 바뀌지 않을까. 뭔가 바뀌지 않을까 하는 걸 좀 여지를 보시는지 조금 밀어놨더라고요. 이번 미래통합당 공천을 보면 굉장히 선거를 잘 치르는 사람들이다.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보고 놀랍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공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천에 대해서는 애초에 김영호 위원장이 처음에 천명하신 그 기준대로 잘 저는 오고 있었다고 봐요. 근데 최근에 사천 논란이 인 거는 그거는 전 모르겠습니다만 김영호 위원장이 오랫동안 또 정치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저런 관계가 연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런데 그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분들 중에 떨어진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그거는 언급이 안 되고 지금 공천을 받았거나 경선에 참여하기까지 간 요 몇 사람을 갖고 사천이라고 하니까 김영호 위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참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진수희 후보님 입장에서 보면 나 같은 사람은 전략 공천해야지 경선 내보내고 이 사람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도 할 법도 한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서운한 게 있었습니다. 친박 인사들은 많이 돌아왔던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개인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한 물갈이를 하려고 애쓴 고심한 흔적이 있었고 많은 국민들이 좀 그래줬으면 좋겠다 하는 방향에 거의 부합하게 가셨다고 보는데 한 가지 그건 김영호 위원장도 스스로 말씀을 하셨듯이 내보내는 비우는 거는 열심히 했는데 이제 갑자기 이렇게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충분히 검증된 능력이 다 채워진 인사들을 발굴하는 거에는 좀 미흡했다. 그 부분은 제가 동의를 좀 합니다. 미래통합당 분들 저도 많이 만나는데 물어보면요. 답을 잘 못해요. 그런데 진수희 전 장관님은 굉장히 잘하시기 때문에 제가 물어볼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미래한국당 한성교 대표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게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싫어 그러는데도 계속 러브콜을 보내는 걸 보면 당대당 통합 아니면 당과의 전략적 제휴 이런 게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한성교 대표 입장에서 충분히 그러고 싶으실 건데 네. 또 안 대표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하는 게 본인이나 국민의당한테 별 실익이 없다라는 생각을 판단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합당이 되는 건 저는 아닐 것 같고요. 아, 이번 총선에는? 예, 저는 생각하건데 네. 오히려 국민의당은 국민의당대로 지역구 안 내고 비례만 내기로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비례 의석 확보하고 네. 미래한국당은 한국당대로 해서 나중에 지난번에 4+1 공조하듯이 네. 야권 공조를 하면 저는 그 편이 훨씬 더 그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안철수 대표가 네. 문재인 심판론을 들고 나왔어요. 그냥 네. 뭐 첫 번째 목표로. 그러면서 지역구 의원을 내지 않겠다고 한 것 자체가 이미 지금 선거. 그것도 일종의 공조죠. 공조죠. 연대죠. 네. 그렇다고 비례 의원하고 관련해서 그걸 막 합당을 하는 것보다는 따로 하는 게 그 전체 파이는 더 키우는 방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전직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또 물어볼 게 많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 전 대표가 예. 의사복, 네네네. 땀에 젖은 의사복 네, 하나로 네. 이렇게 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예, 거 보고 예. 어떤 생각 들으셨어요? 제가 봐도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든 생각이 사람이란 자기가 아주 잘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할 때 가장 돋보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안철수 대표는 정치하지 말고 저쪽 자원봉사하면 좋을까요? 그거는 제가 이제 그 오버하는 이야기라서 네. 뭐 그렇습니다. 그냥 물어본 거예요. 네. 자, 코로나19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네. 보건복지부 장관이셨어요. 그리고 네, 정책동이었고 많은 정책을 내셨어요. 그때도 네. 장관 네. 시절에. 네. 현 정부 대응 방식 좀 하고 싶은 말 많죠?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성명서도 발표를 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네. 뭐냐면 첫째는 우리 질병관리본부 네. 대통령께서 막 칭찬하듯이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근데 있습니까? 우리 질병관리본부가 원래 만들어질 때 미국의 CDC라고 그렇죠. 그걸 본따서 만들었는데 네. 지금 하는 거 보면 미국의 CDC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정권을 CDC가 갔죠. 전권을 가져요. 네. 심지어 뭐 여행객 입국 제한 이런 것도 거기서 등급을 최종 결정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네. 저는 지금 이제 그 대구 그 신천지 그쪽 이게 조금 이제 잦아든다. 그것도 봐야 되겠지만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다른 대도시 지역으로 좀 집단 감염 현상이 조금 지금 심각해지잖아요. 네네. 그러기 때문에 새로운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질병관리본부에 정권을 줘서 모든 거를 그 질본이 오로지 국민 방역의 관점 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는 그 관점에서만 모든 의사결정과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막 정치적인 고려나 뭐 외교적인 고려나 이런 게 끼어들어가면 이게 방역 이게 왜곡될 수가 있어요. 아니 근데 정세균 저 국무총리한테도 제가 여쭤봤는데 네네. 저희는 자기는 질본이 네. 결정하고 질본이 그 판단하는 대로 저희들이 돕겠다. 네. 이게 첫 번째.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아주 처음에 이제 중국인 입국 제한에서부터 그 이렇게 경계심을 늦추려고 할 그 무렵에도 질본은 아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했죠. 그 얘기를 했는데 예. 중국 입국 금지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도 그래서 그걸 저도 정세균 총리한테 물어봤어요. 네네. 물어봤는데 개인적으로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네네. 뭐 외교적 수사가 필요한 건 아니었는데 네네. 질본 판단대로 아니에요. 질본도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네. 고위험군 국가에서 유입될 수 있는 거는 최대한으로 그 방어를 해야 된다. 요런 굉장히 좀 그 우회적인 표현을 썼었어요. 네. 왜냐하면 질본인들 청와대나 정치권이 우리 중국하고의 관계가 어떤 건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직선적으로 얘기를 못하고 그렇게 우회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도 복지부에 있으면서 그 질병관리본부하고 일도 네. 많이 했고 그랬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네. 질본에게 아주 명실상부한 전권을 주고 절대 이런저런 외교적인 정치적인 이런 게 끼어들지 않도록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금이라도 줘야 된다. 그리고 왜 그게 필요하냐면 이번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더라도요. 앞으로 기후변화나 환경오염 이런 문제 때문에 신종
신종 감염병 사태는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될 수밖에 네. 없다. 그런 사태를 염두에 두고 이번 일을 계기로 이 질본에 대해서 역할과 권한과 위상 이런 거를 확실하게 좀 정립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 한 가지 드리고요. 질본이 굉장히 잘하고 있으나 더 네. 독립성과 예. 자율성을 더 줘서 전권을 주게 해야 된다. 그거 네. 한 가지 제가 어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보건복지부 장관을 했지만 네. 지금 현재 박능호 장관요. 네. 말씀만 하시면 이게 시끄러워져요. 그래서 제가 언론이 꼬투리를 잡는 건 아닌가요? 아니에요. 제가 저도 쭉 봤어요. 네. 그리고 굉장히 냉정하게 균형자적인 입장에서 고민을 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면 박능호 장관을 네. 지금 그 중앙 재난인가? 안전대책본부 있죠. 네. 거기에 뭐 1차장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저는 배제시켰으면 좋겠어요. 배제시키고. 아니 보건복지부 장관 지금 아니에요. 전쟁 중에 장수를 아니에요. 목을 치나요? 복지부 장관의 왜 평상시 역할 있잖아요. 역할이요. 거기 굉장히 많아요. 복지 업무도 굉장히 많아요. 많죠. 네. 그것만 전념토록 하고 지금 하는 코로나 방역 이 기구에서는 좀 배제시켰으면 좋겠어요. 질본한테 더 주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예 다른 업무. 그리고 지금 보건복지부 차관도 거기 들어가서 일을 하고 뭐 하기 때문에 네. 저는 장관은 그 업무에서 배제시켜서 본연의 복지 업무 좀 열심히 하라 그러고요. 지금요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민심이 거의 폭발 직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폭발 직전은 아니에요. 아니 제가 파악하는 건 그래요. 미래통합당만 그래. 아니에요. 그래서 장관을 지금 경질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지금 뭐 청문회도 해야 그렇죠. 되고 그런데 이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질하기는 곤란한 형편이니 아예 거기서는 배제해서 복지부 업무만 전념토록 그렇게 하는 게 지금 보세요. 박 장관이 막 경솔한 말에다 행동에다 또 태도나 자세는 얼마나 좀 오만해요. 아니, 마스크 얘기도 그렇고. 자 그런데 네. 마스크 얘기에 대해서 뭐 말실수가 있는 거는 여러 차례 그랬어요. 일단은 얘기는 있습니다만 자 그런데 네. 전 세계 다른 언론들이나 네. 미국에서도 정부도 그렇고 뭐 유럽에 있는 어느 정부 단체도 그렇고 우리 방역에 대해서 호평했다고요? 네, 호평하죠. 그러니까 제가 질본이 하는 그 방역 업무 이런 거는 우리가 사스 신종플루, 네. 메르스 이 사태를 거치면서 쌓여진 노하우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질본이랑 외부에 있는 그 의료진 있잖아요. 네. 방역 전문가, 네. 감염병 전문가 이런 사람들하고 의사소통 체계나 협업 체제는 아주 잘 갖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다 정권을 주고 맡기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네. 자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에 네. 자 질본이 잘하고 있으면 그럼 보건복지부 장관이 잘한 거잖아요. 어느 정도. 그건 꼭 그렇게. 지금 박 장관 하시는 거 보면 그 질본이 잘하는 거에 묻어가기만 해도 상관이 없는데. 묻어가면 되죠. 그럼. 거기 계속 장애를 주잖아요. 국회 가서 자꾸 이상한 발언해서 민심 위반하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신뢰를 못 갖게 만드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왜 이렇게 박 장관님을 두둔하세요? 나 박 장관 몰라요. 나 진수희 전 장관은 잘 알잖아. 근데 몰라요. 자, 그럼 하나 더 묻겠습니다. 네. 최근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의견이 있으실 건데요. 네.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나 지급 방식은 전적으로 선별적이어야 된다. 선별적이라고 하면? 그걸 보편적으로 모든 국민들한테 나눠주는 식은 곤란하다. 네. 예. 그런데 네. 지금은 진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IMF처럼 경제 위기가 세계 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돈을 좀 풀어서 소비를 진작해야 된다. 이런 그 주장도 있어요. 아이고 이 정부 초기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그런 거였잖아요. 최저임금 올려가지고 우리 일하는 분들 주머니 두둑하게 해서 쓰게 만들면서 네. 그걸로 경기를 진작시키고 뭐 이랬잖아요. 근데 그게 작동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 때문이 아니고 워낙에 힘들어졌잖아요. 워낙에 힘들어요. 자영업자나 뭐 식당 하시는 분이나 온 그 소상공인들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서민들을. 네. 재난 기본소득 주는 거는 저는 뭐 동의해요. 그런데 네. 이거를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씩 4인 가구에 400만 원을 준다고 저는 그런 식은 곤란하다 이런 네. 입장인 그러니까 거예요. 뭐 그렇죠. 네. 네. 마지막으로 어제 총선 출마 선언하셨습니다. 네.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대 정신은요. 반문입니다. 반문이라고요? 네네. 반문하면 어느 특정인의 반대하고 저항하는 그게 어떻게 시대 정신일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본인이 말씀을 하시네. 아니야 할 수 있지만
그게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비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해온 정책이나 뭐 이런 걸 보면 그게 다 복합적으로 쌓여서 반문 그러면 문재인 정권이 이제까지 그 해온 그런 정책들이 대부분 잘못됐다.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걸 뭉뚱그려서 얘기할 수 있는 시대 정신이 저는 반문이라고 봅니다. 마지막 질문은 원래 그러신 분이 아닌데. 아니 개인 반대가 아니에요. 그게 상징하는 이 정부의 어떤 이 정책 기조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수희 전 복지부 장관님과 함께했습니다. 갑자기 더듬으세요. 제 말씀이 마음에 안 들었나. 아니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어디 있어요. 진수희 장관의 주장인데 시대 정신에 대해서는 저는 진수희 장관은 더 큰 틀에 더 큰 틀로 다른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선거철이니까. 네, 지금까지 진수희 전 장관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갈게요. 공인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운전 중 스마트폰을 보거나 2, 3초만 앞을 못 봐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호남고속도로 순천 쪽 장성 부근 1차로가 사고로 막혀 있어서 모재터널까지 진입하시기가 어렵습니다. 퇴근 교통량도 많아서 수도권 상습 정체 구간 매우 혼잡합니다. 먼저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 판교 분기점 일대와 송파에서 토평까지 17km 구간 꽉 막혀 있고요. 통일로에서 고양 사이와 김포 요금소에서 송내 사이 운행도 길게 더딥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발안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정리됐지만 용담터널까지 20km 구간 쭉 정체고요. 이후 서서울 요금소부터도 밀리기 시작해서 서울 시내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방면 성산대교까지 지나는 데는 1시간 20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 시내는 강변북로 구리 쪽 마포대교에서 구리 시계까지와 같은 방향 올림픽대로 노량진 수산시장부터 암사대교까지 1시간 20분 정도 예상되고요. 반대 일산 쪽 영종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도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학교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변함없이 함께합니다.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오늘 비대위 기자실에선 어떤 소리가 날까요? 들어보시죠.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비대위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미디어 오늘의 정철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 어떠셨어요? 그럭저럭 지냈습니다. 어떤 취재하셨어요? 방통위 취재 계속했습니다. 방통위도. 네. 다른 방송사도 좀 취재해 주세요. 네. 방통위 담당이라 방통위를 해야 되는. 그래도 다른 것도 좀 해요. 가짜 뉴스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다른 언론사들이 어떻게 보도하는지 조금 더 얘기해 주세요. 예. 특별히 코로나19 시대입니다.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대해서 어떤 보도를 했는지 그 내용이 궁금한데 코로나19에 대해서 왜곡 보도 많았죠? 예, 그 심리적인 방역과 사회적인 백신은 언론의 몫이다 이런 전문가 지적이 있었는데 아이고, 과연 전문가가 제대로 지적했네요. 예,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한번 봤습니다. 네. 우선 코로나19 정부 대응 비판 기사 좀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근데 좀 신뢰가 떨어진다는 생각도 좀 많이 하셨을 텐데요. 너무 비판만 하고 싶으니까 너무 욕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비난하기 위해서 기사를 만드는 게 보여요. 그 사례를 좀 가져왔습니다. 네. 중앙일보 3월 3일자인데요. 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실패했고 이는 비선 자문가들 때문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니 코로나 대응을 지금 하고 있는데 벌써 실패했다고 얘기합니까? 예, 그래서 뭐 소위 의료 사회주의자들이 대통령 주변에 포진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하면서 비선들을 소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비선 라인의 핵심 실세고 이 실장은 고려대 의대 동문인 이재갑 한림대 교수의 자문을 많이 듣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보도를 한 다음에 이재갑 교수는 1월 28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운영하는 알릴레오에 출연했다. 이 부분을 덧붙입니다. 출연했어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친정부적인 인사다 이런 걸 더 씌우는 거죠. 출연한 걸로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5일 뒤인 이 3월 8일자 기사에서 중앙일보가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관리체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작평을 하자 이 감염병 전문가가 이 쓴소리를 했다 이런 보도를 합니다. 네, 그런데요. 이 전문가가 이재갑 교수입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재갑 교수를 계속 공격하네요? 아니죠. 그러니까 8일자 기사에서는 네. 이재갑 교수를 굉장히 그 전문성이 있는 의료 전문가로 표현을 한 거죠. 아, 네네. 근데 5일 전에는 의료계 비선실세였던 분이죠, 이분이. 아, 그래요? 예. 아, 자기 기사를 자기 신문이 지금 부정하고 있네요. 그런 셈입니다. 그러니까 네. 의료계 비선실세로 묘사됐던 사람이 이번에는 정부를 비판하는 감염병 전문가로 등장한 건데 네. 그러니까 이런 대목을 보면서 이 정부 비판을 위해서 이제 좀 논조가 오락가락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정부 비판만 할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이든지 이제 갖다 쓰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우리 언론의 네. 현 주소고요. 현재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인데 네. 한쪽에선 비선실세, 한쪽에선 감염병 전문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 네.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1월 28일의 경우는 이 정부가 추진하는 저소득층 노약자 대상 이 미세먼지 마스크 무료 보급 사업이 논란이다. 복지 과잉이다. 이런 보도도 하기도 했는데요. 맨날 논란이래. 네. 그러다가 이제 2월 5일에는 이 마스크 무료 보급 사업이 반전을 맞고 있다. 이렇게 논조가 180도 달라집니다. 아니, 왜 그러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복지 과잉이라면서 이 무리하게 좀 정부 비판에 나섰던 결과로 보입니다. 아, 그래요. 중앙일보가 조금 요새 논조가 언제부턴가 정부는 무조건 물어뜯고야 말겠다는 그런 생각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홍 회장님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중앙일보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사실.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이 3월 8일자에서 이 줄 서지 않고 마스크 사는 대만 이런 기사로 대만을 극찬했었죠. 예,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약국에서 이제 건강보험카드 제시하면 이 제한된 수량의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만이. 네. 근데 한국이 이번 주부터 이와 굉장히 유사한 정책을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대만 사례라고 볼 수도 있죠. 예. 그러자 이제 김순덕 동아일보 대기자가 이 같은 날 칼럼에서 이 한국의 이 해당 마스크 정책을 가리켜서 문재인표 사회주의다, 문재인표 사회주의다 이렇게 맹비난을 했습니다. 저 마스크 이렇게 판매하면 사회주의 이거 금방 나올 줄 알았어요. 김순덕 기자님은 아직도 이런 기사 쓰시더라고요. 이분 좀 주옥 같은 기사 많이 썼는데 네. 여기서 그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 예, 예. 네. 어느 신문으로 갈까요? 빠졌습니다. 우리의 다른 우리 신문이. 네. 창간 100주년을 맞았죠. 1등 신문 조선일보 가봅시다. 조선일보가 이번 주에만 코로나 관련 정정 보도를 2번을 냈습니다. 정정 보도 냈어요? 정정 보도 잘 안 내는 신문인데 예. 정정 보도를 냈다는 거는 엄청나게 실수했네요. 예, 바로잡습니다를 2번 냈는데 일단 9일에 이 민주노총 서울대병원 노조가 우한 코로나 사태, 그러니까 아직도 우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조선일보는 아직도 씁니까? 아직도 써요. 예, 우한 코로나 사태 와중에 이 노조가 단체 휴가를 내고 2월 27일에 딸기 따기 체험을 가서 논란이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보도가 나왔죠.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행사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행사가 열리지 않았는데 기사는 나왔습니다. 네. 행사가 열리지 않았는데 딸기를 땄습니다. 네. 조선일보는 이제 노조원이 딸기를 따러 간 사이 누군가는 병원에서 그 자리를 메워야 한다. 그런 비판이 나온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그렇죠. 딸기도 안 땄는데 누군가는 메워야 된다는 비판까지 썼습니다. 그런데요. 안 땄죠. 네. 행사가 취소가 됐습니다. 행사가 없었는데. 네, 행사가 이미 보름 전에 취소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선일보가 11일자 지면에서 정정보도하고 서울대병원 노조에게 사과했습니다. 네. 이 기사를 쓴 기자 이름 뭡니까? 생각이 안 납니다. 괜찮아요. 정말로 생각이 정철훈 기자는 인격자에서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제가 다음번 기사를 보면요. 네? 9일자입니다. 이 70대 여성이 이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기고 서울 대형 병원에 입원했다가 우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는 바람에 응급실이 폐쇄됐다 이러면서 서울 백병원이 뚫렸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네, 그런데 그 사실을 숨겼다는 게 아니라 또 중간에 보건소에서 진단 검사 거부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렇게 갔다 막 그렇게 맞습니다. 이야기를 만들었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환자의 동선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서울의 한 보건소를 방문했는데 진단 검사를 거부당했다 이 내용이었는데요. 아시겠지만 의료법상 진료 거부는 처벌 대상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진료를 거부한 대목이 사실이면 이
공공기관이 국민을 버렸다 이런 비난까지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뭐 댓글에 그런 내용들이 쭉 달렸어요. 네, 역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네. 최종 확진자 동선 조사 결과 보건소에 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돼서요. 네. 조선일보는 오늘자 지면에서 이 정정 보도하고 방역 당국에 사과했습니다. 당시에 그 조선일보 기자가 예. 페이스북이었나요? 자신의 SNS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올렸었죠. 예, 올렸다가 이후에 이제 좀 수정을 했습니다. 또 수정했어요? 예. 그 보건소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보건소 예. 부분은 내용 팩트는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팩트는 이제 이 마포구 보건소 측에서 이제 입장을 밝혔었는데 네. 기사가 나간 다음에 좀 논란이 되자 조선일보 기자가 이제 문의를 한 것 같습니다. 다녀갔느냐? 아니 기사를 쓰고 나서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기사는 다녀가서 그 보건소에서 문전박대 당했다, 국민을 버렸다 이렇게 기사를 썼는데 기사가 나가고 논란이 되니까 그제서야 보건소에 전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건소에서 CCTV까지 확인을 해서 온 적이 없다라고 하니까 이제 정정이 나간 건데 네. 뭐 이걸 알고 썼다면 더 문제이고 네. 모르고 쓴 다음에 고쳤다면 이것도 역시 문제인 상황입니다. 기자가 이러면 안 됩니다. 조선일보 기자 그러면 안 됩니다. 조선일보 기자들은 기자라고 부르기가 제가 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예, 여기서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자중자애하겠습니다. 네. 다른 기사는요? 예, 사실 확인 없이 좀 과도한 불안을 조장한 사진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네. 뉴데일리 9일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임시 휴점 들어간 약국이란 제목의 사진 기사였는데 네. 경기 성남의 분당재생병원 인근의 약국이 9일 오후 긴급 휴점에 들어갔다면서 이 약국 사진 한 장 보여줍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고요. 예, 그래서 이걸 본 사람들은 이제 약국마저 문을 닫는구나. 그렇죠. 이러면서 약국마저 국민을 버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불안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좀 맥락이 전혀 달랐습니다. 맥락이요? 이 해당 약국은 지난해 말에 불법 행위가 적발돼서 11월 말부터 휴점에 들어갔던 곳이고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곳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진을 내고 뭐라고 써놨습니까? 사진 설명 쓰잖아요. 예, 사진 설명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긴급 휴점에 들어갔다. 네. 예, 그 대목이었는데요. 인근의 약국에 확인만 해봤어도 알 수 있었는데 그 인근 약국에 전화를 해보니까 11월 말부터 문이 닫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요. 지난해 12월에 SBS 보도를 보니까 이 뉴데일리 기사에 나온 그 사진과 똑같은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똑같은 사진을 쓰고 그러니까 뭐 현장에 가서 찍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게 11월 말부터 문이 닫혀 있었던 상황을 조금만 취재했다면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던 점이 많이 아쉬운 기사였습니다. 네. 뉴데일리 여기에서도 중국 우한 폐렴 이렇게 얘기하죠. 예, 코로나19를. 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존심인 것 같습니다. 자존심이라니요. 하지 말라면 그 코로나19로 지역 이렇게 혐오할 수 있는 네. 그 명칭은 그 피하자 이렇게 얘기했으면 사회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자고 했으면 따라야 됩니다. 분당재생병원 인근 병원은 모두 정상 운영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방송국에서 좀 코로나19에 대해서 오버하거나 이상하게 만드는 기사들 있잖아요. 예. 그런 얘기도 좀 해주세요. 예, 최근에 이제 법정 제재를 받았는데요. 네. 채널A 뉴스A의 리포트가 이제 주의를 받았고 TV조선 뉴스퍼레이드도 주의를 받았습니다. 네, 종편들 뭐 계속 그러고 있군요. 예. 그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가 되면서 좀 객관성을 위반했고 불안을 가중시켰다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자들의 수다였습니다. 미디어 오늘의 정철훈 기자,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모자르네요. 고맙습니다. 네. 마이클 잭슨의 You Are Not Alone 들으면서 저는 이 시간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마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애쓰셨습니다. 훌륭하셨습니다. 주말에는 부디 평안하시길 건강하시길 빕니다. 퀴즈 정답은 홍남기였습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 받으실 분 라이브 비데이 홈페이지에 확인하세요. 거기에 다 받아가십시오. 내일은 비데이 스페셜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저는 월요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저는 조금 이따 아닌 밤중에 주진우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